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강상윤입니다. 학예 논문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태블로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피처 셀렉션 관점에서 태블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태블로 딥러닝 모델 구조 관점에서 구조 개선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던 내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피처 셀렉션 관점과 딥러닝 모델 구조 관점에서 어떻게 태블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블로 딥러닝 관련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두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블로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블로 데이터는 다양한 산업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행로우와 열 컬럼으로 구성된 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은 각 데이터 포인트를, 열은 각 속성, 퓨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금융 데이터에서 각 행이 개별 거래를, 각 열이 거래의 속성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화된 데이터는 분석 및 처리에 매우 유용하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블로 데이터에서 모델을 선택할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 어느 모델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태블로 데이터에서 딥러닝 기반 모델보다 머신러닝의 트리 기반 모델이 여전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셀에서 트리 기반 모델이 딥러닝 모델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나 텍스트 처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태블로 데이터의 특성상 그 태블로 데이터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태블로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태블로 데이터에서 딥러닝 모델링이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블로 데이터에서는 전통적인 통계 기반 방법론이 여전히 딥러닝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딥러닝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는 입력 데이터의 국수성과 공간적 의존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태블로 데이터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태블로 데이터는 결집값, 범주형 변수, 이상치와 같은 안정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딥러닝 모델은 잡음이 있는 특징에 가족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에 비해 태블로 데이터에서는 딥러닝 모델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딥 태블로 러닝의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선 정교화 모델입니다. 여기는 트랜스포머 기반인 탭넷, 탭 트랜스포머, 세인트, 암넷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주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와이드 딥, 탭 NN, 그리고 NON, 그리고 부스트 GNN, 노드와 같은 모델들이 이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학습 방법들을 결합하여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데이터 인코딩 방법으로는 바임, 스카프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모델의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그래프 기반 모델로 고글이 있습니다. 그래프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메타러닝의 방법에는 스턴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방법은 학습 속도와 적응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방법으로는 탭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활용해 모델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태블로 데이터에서 딥러닝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인코딩 모델 중 하나인 스카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카프는 셀프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트 러닝 기법 중 하나로 랜덤 퓨처 컬렉션을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이 방법은 라벨 노이즈가 존재하는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표현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데이터에 라벨이 잘 못 붙어 있더라도 스카프는 안정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문제점으로는 모델이 데이터의 평양 바이어스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의 평양된 부분을 학습하여
일반화 성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카프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중의 하나인 NON, 네트워크 온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ON은 필드 와이즈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구조는 필드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필드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보조 손실을 추가하여 깊게 쌓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깊어지더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퓨전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웨이티드 썸 대신에 DNN,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그모이드 함수 이전에 계산을 최적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 중에 하나인 세인트, Improve Neural Network for Tableau Data by Low Attention and Contrastive Pre-training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세인트는 라벨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조적 자기 지도 학습 사전 훈련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각 행, 로우에 대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관계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조적 학습을 통해 모델은 라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딥러닝 모델들이 겪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인 BIME, Value Imputation and Mask Estimation에 관한 것입니다. BIM은 태블로 데이터의 자기 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및 준 지도 학습,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반복론입니다. 이 모델은 태블로 데이터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프리텍스트 작업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학습을 통해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세미 슈퍼바이즈 학습을 통해 일부 라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임의 이러한 접근 방법은 태블로 데이터의 결집값 추정과 마스크 추정을 보다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그래프 베이스 모델인 고글 GOGGLE입니다. 그 태블로 데이터에서 관계 구조를 학습하여 생성 모델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고글은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 MPNN을 사용하여 각 노드가 이온 노드들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관계적 특성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복잡한 테이블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MPNN을 통한 메시지 전달 방식은 노드 간의 관계를 깊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메타러닝 모델인 스턴트는 레이블이 없는 테이블 데이터에서 자체 생성된 작업을 통해 소수의 샘플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스턴트의 주요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으로 열을 선택하여 K-민지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가짜 페이크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선택된 열의 특징을 랜덤 값으로 대체하여 단순한 작업을 방지합니다.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를 활용한 메타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소규모 데이터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탭은 테이블 데이터를 부분 집합으로 나누어 자기 지도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입력 데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집합을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결합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더 풍부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으며 특히 테이블러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자기 지도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서브탭은 데이터의 다양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첫 번째 논문인 Performance Driven Benchmark for the Future Selection in Tableau Deep Learning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자동화된 벤트 선택 방법을 통한 딥 태블러 러닝 모델 개선을 하였습니다. 우선 모델의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블러 데이터셋은 많은 특징, 피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불필요한 특징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고 계산 효율성을 높이며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용된 피처 셀렉션 메소드에는 유니비러티 스태티스티컬 테스트, 라쏘의 베리언스, 랜덤 포레스트 등이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특히 노이즈한 피처에 쉽게 과적합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 셀렉션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딥나소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가 불필요한 피처에 가족합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태블릿 딥러닝에서 피처 셀렉션 방법들에 대해 소개드리고 제안된 솔루션이 어떻게 모델 성능을 개선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피처 셀렉션 벤치마크에 사용된 다양한 특징, 피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덤 피처는 불필요한 특성들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여 기존 피처들과 결합합니다. 이는 모델이 불필요한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컬렉티드 피처는 노이즈하지만 관련성 있는 특성들을 만들기 위해 기존 피처들에서 중복된 피처들을 샘플링하고 이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손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세컨 오더 피처는 중복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세컨 오더 피처들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피처들 중 랜덤으로 선택된 두 개의 피처들을 곱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유형의 피처들을 통해 모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고 적합한 피처 셀렉션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통적인 특징 선택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니비리어티 스태티스티컬 테스트입니다. 이 방법은 각 특징과 목표 변수 사이에 선형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노바 F값과 다인일 변수 선형 회귀 검정 F값을 이용해서 중요한 특징들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라쏘 방법입니다. 라쏘는 회귀 모델에서 특징들 중에서 중요한 높은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세 번째는 first layer 라쏘입니다. 이는 신경망의 첫 번째 레이어 가중치에 그룹 라쏘 페널티를 적용하여 중요한 특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댑티드 그룹 라쏘 AGL도 있는데 이 방법은 그룹 라쏘 페널티에 적응형 가중치를 추가하여 더 정교한 특징을 선택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와 엑시 부스트 방법을 통해 모델을 훈련시켜서 그 특징들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각각의 특징이 모델의 예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여 중요한 특징들을 선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위한 특징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쏘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쏘넷은 신경망 아키텍처의 라쏘 기반의 특징 선택 기법을 통합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단차 레이어, 리시지오 레이어를 추가하여 중요한 특징만 모델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불필요한 특징에 과적합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Attention Importance AM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FT 트랜스포머 모델의 CLS 토큰에 대한 Attention 맵의 평균을 계산하여 특징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각 특징이 모델의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 라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 라쏘는 입력 특징 피처에 대한 손실의 기울기를 기반으로 중요한 특징만 선택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특정 특징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전반적인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법들이 실제 딥러닝 모델 성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피처 셀렉션 방법은 딥 태블릿 모델의 성능과 근고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실험은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컬렉티드 피처를 포함한 데이터로 이는 테이블 2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컨 오더 피처를 가진 데이터로 이는 테이블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능 선택 방법이 실제로 모델 성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실험 결과를 보면 딥 라쏘가 MLP 기반 모델과 트리 기반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양한 특징 선택 방법들 사이의 유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데이터셋에 걸쳐 다양한 특징 선택 방법들이 생성한 특징 순위 간의
페어만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히트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지부스트 방법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퍼스트 레이어 라스와 어댑티드 그룹 라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는 담벨랑 검정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딥 라스는 클래식 라스, 퍼스트 레이어 라스, 어댑티드 그룹 라스와 같은 라스 기반의 방법들과 어텐션 맵 임포턴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특징 선택 방법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특징들을 선택하지만 일부 방법들 간에는 공통적인 패턴들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논문인 탭 R, Tabular Deep Learning 및 Nearest Neighbor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탭 R은 검색 증강, Retrieval Augmented 방식을 사용해 딥러닝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KNN 알고리즘과 유사한 기능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통합하여 타겟과 유사한 샘플들을 검색하고 이를 활용해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리트리버 프리에 비해 점진적 학습, 인크리멘털 러닝과 경고성, 로버트니스에서도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기존의 검색 기반 모델에서 사용된 어텐션 메커니즘을 개선해서 단일 헤드 어텐션을 활용한 더욱 효율적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탭 R은 여러 데이터 셋에서 새로운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그레디언 부스팅 디시전 트리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 MLP, FT 트랜스포머 등의 MLP 기반 모델들은 부스팅 계열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지만 탭 R은 7개의 데이터 셋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탭 R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탭 R은 딥러닝 모델의 Nearest Neighbor 기반의 검색 모듈, 리트리버 모듈을 검증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입력된 데이터를 저차원 벡터로 표현을 변환하여 중간 표현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키, 프리딕터 P입니다. 예측키는 인코더가 출력한 벡터를 사용해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탭 R의 핵심은 검색 모듈, 리트리버 모듈 R입니다. 이 모듈은 리시듀어 브랜치로 추가되며 입력된 객체와 관련 있는 후보 객체들을 검색하여 대상 객체의 중간 표현을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탭 R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검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객체와 후보 객체들은 동일한 인코더 1을 사용하여 중간 표현을 생성합니다. 이 중간 표현은 후보 객체들을 검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 검색 모듈, 리트리버 모듈 R이 타겟 객체와 가장 유사한 후보 객체들을 찾아냅니다. 이 후보 객체들의 정보를 활용해 타겟 객체의 표현을 보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기 P가 보강된 타겟 객체의 표현을 바탕으로 최종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리트리버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듈은 크게 유사성 모듈 S와 감 모듈 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사성 모듈 S는 입력된 데이터와 후보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상 객체와 가장 유사한 후보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감 모듈 V는 선택된 데이터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 예측에 반영합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스텝 0에서 기본적으로 셀프 어텐션 기반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스텝 1에서 컨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하여 개선합니다. 다음으로 스텝 2에서 유사성 모듈 S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스텝 3에서는 감 모듈 V를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는 최종적으로 탭 R 모델을 제안하며 여기서 유사성 모듈에서 사용되는 스케일링 요소와 타겟 객체를 컨텍스트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제거하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와 같은 리트리버 모듈은 다양한 개선을 거쳐 최종 모델 탭 R로 발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험 결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탭 R은 여러 개의 태블로 벤치마크 데이터 셋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탭 R은 평균적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일부 데이터 셋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 부스팅 계열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제안된 탭 R과 탭 RS 심플 모델은 평균 1점대의 그런 랭크를 기록하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탭 R이 기존 방법들을 능가하는 강력한 모델임을 나타냅니다. 데이터셋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도 다 진행되었고, 그래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지금 실험 결과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컨클루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논문의 결론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퓨처 셀렉션 문제를 새롭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벤치마크와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안한 연구로 의미 없는 퓨처가 뉴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기존 검색 기반 딥러닝 방법론을 활용해 리트리버 모듈 내 시뮬러리티와 밸류 모듈을 개선하여 최적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리트리버 기반의 그런 방식의 효율을 높이고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퓨처 워크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태블로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타블로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산업적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던 논문이 크게 퓨처 셀렉션과 딥러닝 모델 구조 개선 관점에서 좀 논문을 보았는데 이 두 가지 논문을 좀 잘 조합해서 그 태블로 데이터 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딥러닝 모델 구조를 제안한다면 좀 그 파운드 모델 개발을 통해서 산업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타블로 딥러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